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멈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당분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태양광과 풍력, 폐기물 등 기존 자원을 다시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천억 원의 채선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소에서 설비 운영과 정비를 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업무가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측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핵 로드맵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주 획기적으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현재 기술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향후 50년, 60년을 내다보는 이런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장 탈핵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체 그 에너지, 특히 이제 전력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40% 가까이 되는데요. 40% 가까이 되는 원자력을 돌리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40% 전기를 못 쓰는 그거는 국가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탈핵이 뭐 당장 내년에 탈핵, 10년 후에 탈핵이 아니고 최소한 50년, 60년을 내다보는 탈핵이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 뭐 환경단체나 진보단체에서 원전이 줄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것도. 원전은 앞으로 서서히 의존도가 이제 줄어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줄어나가면서 대체하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자리를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줄지 않죠. 그렇지만 새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 설계 수명이 뭐 20년, 30년이면 30년이 지나면 또 10년 연장하고 또 10년이 연장하고 나서 또 10년을 연장하고 막 이래서 원자력을 설계 수명보다 막 20년 막 이렇게 더 사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리 1호기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월성 1호기도 그렇고 설계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뭐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폐쇄한다. 그럼 자연히 폐쇄하고 새로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40년, 50년 후에는 원전 의존도가 그렇게 이제 낮아지면서 결국은 탈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깝지만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 포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 앞으로 후세나 이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방금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원전 뭐 수출도 하고 원전 강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탈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로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 그 후대가 수십만 년, 뭐 수천만 년, 뭐 이렇게 이제 이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할 것이냐? 당연히 그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을 만드는 어떤 방향의 그리고 의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자력 강국이라고 하는 이거에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있어서 운영 기술은 원자력의 운영 기술 아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 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원자력 설비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
이 설비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강국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천 기술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달리 볼 측면도 있다. 다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그 원자력 운영은 세계의 첫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익이 보장되는 부분이 이 에너지 산업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산업이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 또는 이제 외국 이 자본에게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이 IMF를 좀 넘겨보자 이제 이러면서 검토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F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무리 그래도 이 중요한 공적 영역인 에너지 쪽을 민간이나 외국 자본에게 쉽게 그 개방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에너지 주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런 매각이 이제 좀 벽에 부딪히게 됐죠.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전국을 커버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인 이 에너지 산업을 쉽게 민간 영역에 특히 이제 외국 자본에 이렇게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기조가 이명박 정부 와서 좀 흔들렸는데 그때 이제 쇠고기 이 문제로 또 일단락이 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우회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제 우회적인 그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우리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계획도 보통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5년에 10년을 내다보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정부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영역은 이제 억제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확대되는 사업에 너희는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라고 하고 이제 그 대신 그 자리에 민간 재벌 대표적인 데가 이제 GS, SK, 포스코 이쪽에다가 이제 그 인허가를 이제 대량 몰아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를 100으로 보면 이 민간 재벌, 특히 이제 에너지 민간 재벌 여기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20%예요. 에너지에서 보았을 때 20%라는 거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어느덧 이제 20%까지 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대로 가면 뭐 30% 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민간 쪽이 들어오면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거나 이익이 나면 뭐 가스 요금, 그다음에 전기 요금 이 부분을 떨어뜨려서 국민들에게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뭐 민간 재벌이 운영하는 그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만약에 이루었다. 이것이 뭐 그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뭐 요금 인하나 아니면 그러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재투자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 영역이 더 확대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이 축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에너지 부분이 너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통합해 나가야 된다. 이후에는 민간 영역은 좀 억제를 하고 현재 이렇게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좀 규모 있게 통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를 재생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도 그러한 체계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에너지는 이제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가스 에너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게 전기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핵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스 연료, 그다음에 뭐 석탄 연료, 이런 이제 화석 연료와 이제 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원료가 뭐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이제 후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바꾸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무궁화계에 있는 뭐 바람, 태양, 뭐 이런 것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바꾸자, 대체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을 그냥 수요에 맞추는 이런 정책을 펴왔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면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막 갑자기 발전소든 뭐든 막 에너지를 막 대량 수입해 와서 이렇게 정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그 1인당으로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이고요. 저는 이제 정책은 앞으로 뭐 공급을 당연히 수요에 맞춰야 되겠지만 수요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급이 쫓아가면서 수요 관리를 안 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 높은 전기 제품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수요 관리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관리도 해 가면서 정부는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쨌든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아끼면 아낄수록 요금도 문제이지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 좀 더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셔서 현명한 에너지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